일반 물리학 및 연습, 여러분과 함께 본 과목을 공부할 백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1장 첫 번째 강의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 물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에 관해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수저하고 젓가락 꼭 필요합니다. 국밥, 찌개와 같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때는 수저를 사용을 하고, 젓가락은 면 종류의 음식 그리고 나물 반찬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와 같이 수저하고 젓가락, 식사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수학은 물리를 공부할 때 필수적인 도구이다. 수학적인 기초가 부족하면 물리를 공부할 때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기초가 부족하면 물리 공부가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수학적인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학생들은 블랙보드에 들어가면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강의 자료를 보면 기초 수학, 이와 같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출력을 해가지고 각자 스스로 예습을 조금 해두면 물리를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분량은 15쪽 정도인데, 아무튼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출력을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써보면 물리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 수학적인 기초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은 제가 올려놓은 기초 수학 자료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블랙보드 강의 자료에 들어가면 본 강의에 사용되는 강의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출력한 후에 동영상 시청, 그리고 본 강의 시작 전에 가볍게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되니까, 가능하면 수업 전에 반드시 강의 노트를 출력해 가지고 읽어보고 그 자료를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필기의 최소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강의 자료, 노트 형태의 강의 자료, 그 자료를 반드시 출력을 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잘 활용을 합시다. 물론 출력된 강의 자료는 예습, 그리고 본 강의, 그리고 복습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습을 하면 좋을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그 내용을 반드시 그날이 가기 전에 그날 저녁에 복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업이 끝나면 그 즉시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 반드시 그날 저녁에 복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학, 물리 이와 같은 과목은 복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강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공부한 거는 반드시 그날 복습을 해야만 그 다음 주, 그 다음 강의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날 공부한 거 철저하게 그날 저녁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과목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1장은 측정입니다. 측정. 네. 자, 먼저 단위. 단위는 어떤 물리량의 크기를 표현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준 또는 표준을 단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SI 단위계. SI 단위계는 국제 단위계입니다. 국제 단위계에서 길이의 표준은 1m입니다. 1m. 만약에 3m의 뜻 해석을 해보면 3m는 길이의 단위가 1m인데 1m의 3은 3배 그런 뜻입니다. 자,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 표 1-1을 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7개의 기본 SI 단위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길이는 기호를 소문자 m, 명칭은 미터입니다. 시간은 소문자 s, 초, 질량은 소문자 kg, 킬로그램, 그리고 전류는 대문자 a, 암페어, 온도는 대문자 k, 켈빈, 물질의 양은 소문자 mol, 몰, 그리고 광도는 소문자 cd, 칸델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 물리량 7개의 단위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해두고 꼭 기억을 해둡시다. 접두어.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미터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면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어렵습니다. 또는 0.0000001m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듭니다. 이와 같이 너무 크거나 작은 물리량을 표현할 때 접두어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자, 표 1-2 SI 단위의 접두어 하나씩 살펴보면 10의 1승 데카 소문자 DA, 10의 제곱 헥토 소문자 H, 10의 3승 키로 소문자 K, 여기까지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기호가 소문자이고 10의 6승 메가 대문자 M, 10의 9승 기가 대문자 G, 10의 12승 테라 대문자 T, 10의 15승
페타, 대문자 P입니다. 자, 10의 6승 이상은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승 대시 소문자 D,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 소문자 C, 마이너스 3승 밀리 소문자 M,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요거는 고대 실한 문자 뮤입니다.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할 때는 그때는 뮤라고 읽지 않고 마이크로라고 읽습니다. 마이너스 9승 나노 소문자 N, 마이너스 12승 피코 소문자 P, 마이너스 15승 fem토 소문자 F,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의 3승 이하는 기호가 전부 다 소문자입니다. 10의 3승 이하는 사용하는 기호 전부 다 소문자, 그리고 10의 6승 이상은 사용하는 기호 전부 다 대문자이다. 소문자, 대문자 꼭 기억을 해둡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위계 접두어 기호를 사용할 때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명확히 구분을 하자.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으면 뜻이 엉뚱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를 봅시다. 아까 봤다시피 100만 미터는 1 곱하기 100만은 10의 6승입니다. 그래서 100만 미터를 1 곱하기 10의 6승 미터, 10의 6승이 대문자 M, 메가입니다. 그래서 10의 6승 접두어 M을 쓰게 되면 100만 미터를 1 메가미터, 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0.000001 미터, 이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1 마이크로미터, 이와 같이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환산. 전환인자는 숫자 1에 해당하는 두 단위 사이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분 MIN은 분, 미닛. 자, 2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몇 초일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비례관계를 생각하면 2분은 120초, 암산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위 환산 방법을 공부하니까 자,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은 60초, 이 양변을 분으로 나누면 결국 1분분의 60초는 1, 이와 같은 전환인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에다가 숫자 1을 곱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숫자 1 대신 전환인자 대입을 합시다. 그런 후에 약분을 시키고 나머지 2 곱하기 60, 120, 나머지 단위, 초, 이런 방법으로 단위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분 대신 60초 직접 대입을 하고 그리고 계산을 합시다.
2 곱하기 60은 120, 단위, 초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mph, m은 마일, p는 퍼, h는 그대로 시간, 아우어. 자, 100마일은 킬로미터 퍼 아우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숫자 100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일, 1마일은 1609m입니다. 그래서 1마일 대신 1.609km 대입을 하고, 그 다음 100 곱하기 1.609,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160.9, 단위는 단위끼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00마일은 160.9km per hour, 이와 같이 단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시속 몇 킬로미터, 그와 같은 단위를 초속 몇 미터로 바꿔보시오. 자, 108km per hour, 숫자 108은 그대로 쓰고 킬로미터, 1km는 1000m, 1시간은 3600초. 그런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니까 30 미터 퍼 초, 단위는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위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길이의 단위. 앞서 표에서 살펴봤습니다. 길이의 SI 단위는 미터이다. 1미터가 길이의 SI 단위입니다. 과학적으로 1미터를 정의하는 방법 굉장히 복잡한데, 1미터는 빛이 진공 속에서 2억 9,979만 2,480 다시 1미터는 빛이 진공 속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지나간 거리를 1미터로 정의한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의한 1미터에 해당하는 길이를 미터 원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터 원기하고 길이를 비교해 가지고 미터 원기하고 길이가 정확히 똑같으면 1미터, 원기의 2배이면 2미터, 원기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0.5미터, 이와 같이 우리가 길이를 미터 원기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보기 문제 1번. 단면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4mm, 그와 같은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을 빈틈이 없이 감아 가지고 반지름이 2m짜리 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줄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어림 계산을 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림 계산은 유효숫자 한 자리만 생각을 해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지름이 R인 공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 R의 세제곱. 어림 계산을 하시오. 그러니까 파이 대신 3을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9의 부피는 어림 짐작으로 하면 4R 세제곱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단면적이 A, 길이가 L, 그와 같은 줄의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길이 하니까 단면적은 한 변의 길이
D의 제곱. 그래서 결국 줄의 부피는 D제곱 L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줄의 부피, 똑같은 줄의 부피 표현입니다. A식도 그렇고 B식도 그러니까 A식과 B식이 같다. 이와 같이 놓고 필요한 줄의 길이 L에 관해 가지고 정리하면 결국 D제곱분의 4R 세제곱, 여기다가 주어진 숫자를 대입합시다.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2 곱하기 10의 6승 미터, 2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 즉 2000km, 이와 같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표준. 시간의 SI 단위, 시간의 단위는 초인데 1초도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매우 복잡합니다. 100만, 1000억, 10억. 1초를 정의하는 방법. 1초는 세슘 133 원자에서 방출된 특정한 파장의 빛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매우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초의 단위, 시간의 단위는 초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둡시다. 시간의 SI 단위는 1초, 초이다. 초. 기억을 해둡시다. 다음은 질량의 단위. 질량의 SI 단위는 1kg, 1kg. kg이 질량의 단위, 질량의 표준. 그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질량의 표준도 과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조금 복잡합니다. 탄소 12, 원자의 질량을 12U, U는 원자 질량 단위입니다. 그럴 때 1U는 1.660538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 숫자가 복잡한데 아무튼 이와 같은 양을 1U, 1 원자 질량 단위로 정의를 한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은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가 당분간 질량의 단위 1kg 그렇게 사용하니까 1kg을 꼭 기억을 해둡시다. 복용 문제 2번. 모래의 공간비, 공간비 E는 VG분의 VV, 대문자 V는 부피, 그리고 소문자 G, 모래, 알갱이, 그레인 그런 뜻이고, 소문자 V는 빈 공간, 보이드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공간비를 VG분의 VV 이와 같이 정의할 때 공간비가 0.8을 넘으면 모래가 액화가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공간비가 0.8일 때 모래, 샌드, 밀도를 구하시오. 소문자에 쓰는 샌드, 모래 그런 뜻이고, 로는 밀도. 자, 그러니까 로 S는 모래의 밀도입니다. 그런데 모래는 주성분이 실리콘 옥사이드, 그 밀도가 2.6 곱하기 10의 3승 kg/m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래의 밀도 구해보도록 합시다. 모래의 밀도는 모래의 총 부피분의 모래의 총 질량. 모래의 총 부피는 알갱이의 총 부피 플러스 빈 공간의 총 부피. 총 질량은 알갱이의 총 질량 더하기 빈 공간의 총 질량. 그런데 빈 공간은 질량이 0이니까 지울 수가 있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정리된 식 분자 분모를 VG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고,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VV 오버 VG는 공간비 2 그리고 mg 오버 VG는 밀도입니다. 알갱이의 밀도. 알갱이의 밀도 대신 실리콘 옥사이드의 밀도 그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모래의 밀도식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식에다가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합시다. 모래의 밀도 대입하고 공간비 0.8을 대입하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1.4 곱하기 10의 3승 kg per 미터 세제곱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